미술교과 채널. 안녕하세요. 미술로 보는 아이들의 심리 홍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아 존중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좀 존중감이 좀 낮은 대상의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신체화 작업을 하는 것을 계획을 해보았는데요. 신체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수많은 작업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 작업할 것은 이렇게 프린트 되어 있는 얼굴 사진을 가지고 본인의 신체의 모습을, 그러니까 전신의 모습을 표현하는 작업을 해보려고 해요. 작업을 하기 앞서서 그러면 자아 존중감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아 존중감은 흔히들 이야기하는 존중감이라는 용어하고 같이 겹쳐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래서 어떠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자아 존중감, 스스로를 존중하고 귀하다고 여길 수 있는 그런 감정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매슬로우 같은 경우에는 외적 자아 존중감, 내적 자아 존중감이라는 두 가지 의미에서 존중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외적으로 다른 타인에게 비춰지는 자신에 대한 그런 감정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거나 어떠한 사회적으로 성취를 하면서 느끼는 것을 외적 자아 존중감이라고 이야기하고, 스스로 내적으로 이렇게 가치를 발견해 나가고 소중하다고 느끼는 것들을 내적 자아 존중감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사실상 많은 아이들, 그리고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스스로를 존중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소중하다고 여기지 못하는 마음들을 가지게 될 때면 스스로 나는 하지 못하는 사람, 나는 조금 열등한 사람, 혹은 나는 패배한 사람이라는 감정들을 가지고 이렇게 임하다 보니까 생활에서 참 안타까운 그런 감정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성장기를 갖고 있는 아이들은 자아 정체성이라는 것을 가져고 나면서 스스로에 대한 존중의식을 갖고 스스로가 무언가 다시 해결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이렇게 주변에서 어떤 여건들, 그러니까 나에 대한 소중함을 인식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되어져 있는다면 아이들은 조금 더 그 속에서 자신을 스스로 소중하고 그리고 내적인 가치를 발견해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자신의 얼굴이 나와져 있는 이 프린트물을 가지고요, 한번 전신화 작업을 해보려고 해요. 뭐 다른 사람의 사진을 갖고 오면 참 좋겠지만 가지고 오려면 또 어때요? 그분들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그냥, 그래서 저는 제 사진을 갖고 왔거든요. 프린트를 하실 때는요, 8차 사이즈 기준으로 할 때는 한 A4 용지 4분의 1 정도 되는 크기로 얼굴 크기를 조금 이런 식으로 프린트를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작업을 할 때 저는 그 전에나 아니면 요 작업의 전차시나 아니면 전전차시에 아이들의 사진을 조금 핸드폰으로 찍어놔요. 그리고 그것을 출력을 좀 해두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자신의 사진이 되어 있는 것이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전신화 작업을 할 때 조금은 더 나를 표현하는 것이라서 좀 아이들이 더 즐겁게, 혹은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조금은 좀 자신감 가지면서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가지고 외곽 라인을 좀 이렇게 오리는 작업을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 오려도 괜찮은데요. 조금 더 또렷한 작업을 하기를 희망하신다 그러면 외곽 라인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오리고자 하는 부분으로만 이렇게 식으로 색연필이라든가 매직 혹은 사인펜을 가지고 이렇게 테두리 작업을 하시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얼굴이 여기 이제 이렇게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작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신의 얼굴을 이렇게 무언가 그림을 그려나가는 거에 자체에 너무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선생님들도 미술교과를 다루시기 때문에 아이들을 보면, 활동을 하다 보면
미술에서의 자기에 대한 표현을 되게 많이 해요. 그림을 그릴 때도. 교과서에도 보면은 뭐 그런 내용들이 많이들 나오잖아요. 근데 이러한 부분이 왜 이렇게 성장하는 아이들한테 있어서 자신의 신체를 이용한다거나 자신을 그려본다거나 이러한 작업들이 필요한 이유가 있겠죠. 사실 신체를 표현하는 작업은요, 되게 많은 효과를 줘요. 그러니까 자존감 향상, 그러니까 자아 존중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왜냐면 신체를 표현한다는 거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나를 변형시키기도 하고, 또는 내가 표현되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씩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작업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신체적인 표현을 좀 많이 한다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볼게요. 이렇게 우리가 교과서에서도 보면은 미술 교육 파트에서도 자아상을 그린다거나 자신의 이런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으로 주제들을 많이 잡아서 활동을 하는데요. 그러한 이유는 사실 그런 작업을 통해서 나를 좀 들여다보고 나의 내면적인 이야기나 나의 내적 가치에 대한 발견을 하는 건데요. 치료적 작업에서는 신체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진행될 수업에서도 그런 것들을 다루게 될 거지만, 신체화 작업은 내담자가 자신에 대한 가치라든가 존중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투영해서 표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소재가 될 수 있는 것이, 다른 것을 표현하는 주제가 아니고 다른 것을 표현하는 소재를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에 관한 것을 도화지나 아니면 어떠한 다른 재료를 가지고, 매체를 가지고 표현하는 과정을 겪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장기 때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아동들에게 혹은 청소년기를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 자기를 조금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신체를 이용한 작업들은 치료 작업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간단하게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전시나, 지금은 나를 좀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내가 붕붕 뜨고 싶다면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아이들에게 물음을 할 수 있겠죠. 오늘 얘들아,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내 얼굴 사진을 이용해서 표현해 볼 건데, 자유롭게 너가 생각하는 너의 모습을 한번 여기다 표현해 보자. 그래서 재료를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쓸 수 있는 사인펜하고 색연필도 쓸 수 있고요. 색종이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스티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스티커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현재의 나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자유롭게 표현하는 과정, 그리고 그 표현되어져 있는 것을 토대로 해서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여기다 이렇게 적어보는 과정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사진을 이렇게 붙여놓고 밖에다가 이제 연필로 할 건데요. 얼굴이 조금 커도 상관은 없잖아요. 그죠? 막 이렇게 비율을 막 다 맞춰갖고 8등신, 7등신에 이렇게 미남이나 미녀를 이렇게 막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뭐가 있냐면, 잘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나가고, 조금은 미흡하더라도 나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재미있게 표현이 된다면 그 모든 것은 오케이, 다 허용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조금 갖고 있는다면 아이들도 좀 편안하게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남겨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얼굴이 좀 크죠. 그래도 저는 이렇게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오늘도 치마를 입고 왔는데요. 치마를 입히고 막 열심히 치마를 날리면서 밑스케치를 이렇게 하고요. 밑스케치를 이렇게 하고, 이제 요걸 테두리를 또 한 번 여기 해볼게요. 좀 막 되게 이상한가요? 막 손을 막 이렇게. 근데 이상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면 그냥 이건 내가 나에 대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그냥 풀어나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다리도 이렇게 두 개 다 뛸까요? 이렇게 자유롭게 그리면 되죠. 그리고 본인이 선택하는 색상으로, 이제 전 아웃라인 여기 블랙으로 했으니까 이제 여기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막 꾸며 나갈 거예요. 숟가락.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이들이 표현한 것은 그냥 뭐든지 다 될 수 있는 것으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끔 우리는 장만 이렇게 펼쳐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잘했는지 잘 못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아니에요. 그냥 저는 막 이렇게 손을 위로 막 이렇게 들고 번쩍번쩍 뛰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냥 이거는 자유롭게 저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이제 완성해 나가는 방법들을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색연필하고 사인펜으로 채색하셔도 되고요. 여기 나와져 있는 이러한 무늬가 가미가 돼 있는 이런 색종이들이 있잖아요. 되게 요즘에는 엄청 예쁜 색종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뭐 이런 걸로 가지고 지금 저는 스케치를 했지만 이런 거를 이렇게 접어보기도 하고 주름을 주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얘를 좀 많이 들어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종이를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뭐 종이를 접어보고 또 펼쳐보고 구겨보고 붙이는 작업도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좀 집중할 수 있는 것들, 또 이러한 작업들을 또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치마에 주름을 만들어 보는 거죠. 지금은 물론 제가 다리를 번쩍 들고 있지만요. 이렇게 허리가 되게 잘록하네요. 여기를 이렇게 잘라서 치마의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이 부분은 한번 붙여볼게요. 그러니까 신체화 작업을 하는 거, 그러니까 신체를 이용한 지금 전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종이를 찢어보고 여기다 붙여서 제가 진짜 체크 무늬의 옷을 입은 것 같이 이제 요거 작업을 할 때도 아이들의 이제 가지고 있는 성격적인 기질적인 면들이 좀 나오죠. 이렇게 툭툭툭 막 이렇게 꼼꼼하지 않게 붙이는 친구들도 있고 너무나 많이 꼼꼼하게 또 표현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조금씩 발견해 나갈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채색하지 않고 어떠냐면 모자이크라는 또 미술에서 표현할 수 있는 기법적인 것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종이를 접어서도 할 수 있고 찢어서 이렇게 붙이는 작업들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를 표현하는 부분인 거예요. 부분적으로 우리는 한번 차용을 해볼게요. 이렇게도 붙여도 보고 손도 칠해보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도 칠해볼게요. 그러니까 뭐 모든 재료를 통일된 재료나 도구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요. 통일되지 않는 재료나 도구를 또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충분히. 여기 부분은 또 이런 종이도 있거든요. 이런 색종이. 이런 색종이, 그러니까 좀 작은 색종이죠. 이런 색종이도 있는데 본인이 평소에 알고 있는 종이를 접는 방법으로도 뭐 하트 같은 것도 이렇게 접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색종이라는 거하고 색연필, 사인펜만 있어도 우리는 충분히 어때요? 본인이 평소에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담아서 자신에 대한 표현을 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여기 이렇게 해볼까요? 색칠을 한번 할게요.
컬러가 비슷하니까 여기를,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좀 정해주셔도 괜찮고요. 작업에, 그러니까 도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시간적인 제약이 있거나 아이들이 이렇게 재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모자이크 방식으로 한번 그림을 그리고 붙여보자, 아니면 종이 접는 것들도 해도 괜찮아, 이런 표현을 한번 같이 넣어볼까? 이러한 방법으로 좀 피드백을 해주실 수 있겠죠. 여기는 이거를 써볼까요? 주름진 치마를 아까부터 너무너무 접어보고 싶었는데 잘 안 되죠. 근데 여기서도 저도 하는 게 뭐냐면, 안 되다가 되면 되게 기쁘거든요. 안 될 것 같았어. 그런데 해내면 여기에서 제가 뭔가 해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좀 되게 즐겁단 말이죠. 근데 아이들도 이런 것들을 충분히 느낄 수 있죠. 이제 조금 치마 좀 주름 됐나요? 좀 된 것 같죠? 여기 한번 좀 올려볼게요. 아이고. 이를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으니까 치마를 한번 올려보죠. 짠! 조금 됐네요. 그죠? 좀 됐죠? 그리고 뭐 한 가지 색이 꼭 아니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색칠을 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든지 활동을 하는 주체자들이 본인의 그런 갖고 있는 요소들을 갖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부분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이런 장을 펴준다면 우리 아이들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자유롭게 자신에 대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끈이 안 보이니까 한번 이렇게 칠해주고, 아까 종이 접어놓은 거를 여기다도 이렇게 해주고, 여기 아까 주름을 좀 그려줄까요? 그리고 여기 부분은 색칠을 하죠. 칠을 하고, 많은 저희가 있는데 제가 구름을 선택했던 게 아마도 이제야 보니 제가 이렇게 폴짝폴짝 이렇게 뛰고 있는 친구를 이렇게 모습으로 저를 표현을 했잖아요. 제 동작을. 그리고 색종이도 이제 보니까 구름을 선택을 했네요. 아마 제 마음속에 막 날고 싶은 마음이 이곳에 있었나 봐요. 자, 이렇게 칠을 하고, 빨간 신발을 신고 있는 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여백에다가 활동을 하면서 현재 이런 감정이나 기분에 대한 것들을 좀 표현할 수 있는 뭐 이런 말주머니죠. 말풍선이라고 하죠. 말풍선. 그런 것도 한번 이렇게 써보고, 그리고 색깔로 선택해서 글씨를 써볼 수 있겠죠. 하늘을 날 수 있는 기분 좋은 오늘이에요. 군요. 이렇게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를 또 쓸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좀 이러한 긍정적인 거를 쓸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게
견해나 아니면은 조금은 좀 본인의 감정을 좀 표현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또 쓸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쪽은 하늘에 날 수 있는 기분 좋은 오늘이라는 말에 대한 대한 이야기가 있다면, 여기에는 왜 되게 하늘이 너무너무 푸르러서 기분이 더 안 좋을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하늘이 푸르니 뭐 이런 이야기를 또 쓸 수 있겠죠. 근데 요거 뭐 쓰는 거는 뭐 다들 다 다르게 표현될 수 있는 거라서 사실 이것이 정답은 아니고, 주체하는 우리 아동들이나 우리 청소년들이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제를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배경을 더 그림을 그린다, 추가적으로 그림을 이렇게 그린다거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날라다니면 풍선을 하나 이렇게 들고 싶은데 자리가 모자라니까, 자리가 부족하니까 여기에 내 발 밑에 새도 그려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현재의 상황에 대한 이미지를 여기다가 투영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활용이 될 수 있게끔 간단하게 얼굴을 사용해서 전시나 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나서 활동한 내용들에 대한 제목을 같이 지어보고, 지어진 제목을 통해서, 왜냐면 제목은 가장 어떠냐면 이야기를 담고 있는 감정적인 이야기든 생각이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다 담겨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제목도 지어보고 이런 것들을 게시판이라든가 이런 곳에 게시해 보면서 서로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같이 공유해 나가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은 본인에 대한 자아상이 조금 위축되었거나 낮아 있는 이런 우리 친구들에게는 조금 기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전시나 방법이요. 전지를 2장을 이렇게 길이로 붙이신 다음에 바닥도 좋고요, 벽면도 좋고요, 고정되는 곳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세요. 그러면 그 종이 위에 아이들이 자유로운 포즈를 막 취할 거예요. 만세하는 친구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냥 차렷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짝을 정해주시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짝꿍끼리 바깥에 이제 누워져 있는 친구의 바깥의 모양을 이렇게 따서 연필로 그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이제 아웃라인을 다 따고 나면 딱 일어났을 때 자기가 방금 전에 포즈를 취했던 것들이 종이 위에 딱 남을 수 있거든요. 그것을 토대로 미래에 대한 뭐 자기가 되고 싶은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현재에서의 내가 느꼈던 감정 또는 지금 모습을 조금 변화시키거나 변형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들에 대한 주제를 주시고 자신을 꾸미는 작업을 하면 좋아요. 이 작업은 지금 우리가 했던 이 작업 또한 재미있는 작업이 될 수 있는데요. 신체를 전시나 같은 경우에는, 전시나 따라 본뜨기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신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은 더 어떻게 하냐면 신체적인 것들이 동작이 가미돼서 내담자들이 좀 더 즐겁고 어떻게 보면 좀 역동적이고 이러한 작업들을 좀 더 그곳에다 투영을 해나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 선생님들께서 좀 기획을 하셔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전시나 전지를 붙이고 작업을 해보시는 것들도 한번 이렇게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 뿐만 아니라 전시나 작업을 한 다음에 종이를 뒤에다 덧대서 한 장을 더 덧댄 다음에 붙이는 거죠, 외곽을. 그러면은 종이가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2장이 되잖아요. 앞에 전시나 작업해서 아웃라인을 따놓은 종이하고 그리고 작업을 한 종이가 앞에 완성작이 있고 뒤에 3종이를 하나 더 덧붙이게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바깥의 부분을 풀로다가 여백을 줘서, 그러니까는 시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접을 줘서 이렇게 풀칠을 한 후에
그거를 고속에다가 이제 종이 같은 것들이나 신문지를 넣는다거나 솜 같은 거를 이렇게 넣게 되면 인형 모양처럼 불룩하게 이렇게 좀 입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 교육 현장의 여건이나 상황을 보시고 이렇게 좀 우리가 지금 작업한 것과 함께 한 번 더 작업을 해보신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그 안에서 충분히 자신의 모습을 나라는 이런 신체상으로 비춰보면서 조금 더 존중감을 좀 받을 수 있는 아이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자아 존중감이라는 주제와 함께 신체를 이용한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오픈교육 채널 라이브 아트.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